83페이지 문제집. 문제집 83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3번.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그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재산세는 취득세 등록면세에 달리 보유과세이다. 맞죠? 재산의 보유 사실인 재산 과세임과 동시에 수익 창출력에 차관할 과세는 응익과세이다. 맞죠? 관할하는 시군구고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징수가 됩니다. 재산세는 대장에 의거하는 대장과세이므로 대장상의 내용과 살상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장을 근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죠. 자, 6번 볼래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여러분들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옳게 묶인 것 나오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왜 그러냐면 항공기, 선박, 주택, 건물, 과수원, 대저. 하지만 적어도 차량, 골프회원권, 기계장비, 광어권 얘는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적어도 얘네는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네 안 들어간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이 그냥 뭐예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잖아요. 그죠? 그것만 찾아도 되는 거. 어려운 거 없다는 거지. 이렇게. 9번 풀어볼게요. 9번. 다음은 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 토지를 열거한 것이다.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과수원, 공장용지, 고급 오락장 토지, 종중 소유 임야가 다 될 수 있죠. 하지만 건축물의 부수 토지는 별도 합산이잖아요. 그렇죠? 별도 합산. 10번도 똑같은 문제야. 9번하고 10번이 똑같은 문제지. 다음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답은 뭐예요? 건축물의 부수 토지겠죠. 오케이. 11번. 다음은 재산세에 있어서 낮은 과세를 위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토지를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 소유 농지, 공장용 건물의 부수토지, 개인 소유 작용 농지, 목장 용지, 임야. 다 분리과세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법인 소유 농지인데 51페이지에 넘어가 볼래요? 요약집 51페이지. 요약집 51페이지 보시면 거기 법인 등이 보유한 농지 있죠. 법인 등이 보유한 농지는 맨 마지막 칸에 보면 일반 법인이 보유한 농지는 뭐가 되죠? 종합합산과세.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법인에 대한 제재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투기예요. 예? 농업법인도 아닌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어? 얘 투기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뭐 하겠다? 종합이에요. 하지만 법인이라도 농지를 보유해야만 하는 법인이 있죠. 어느 법인?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알겠죠? 종중.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는 농지 또는 매립, 간척에 의한 농지. 이 5가지. 거기 다시 한번 줄 거둘까요? 자, 다 긋지 말고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매립간척. 요것만,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농지.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농지는 뭐가 된다?
분리, 아니, 종합이지, 종합. 농산물 가공이란 말이야. 두유 만드는 회사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법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농산물 생산도 아니고 농산물 가공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뭐가 된다? 종합. 일반 법인이 보유하는 농지는 종합 합산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번 풀어볼게요. 13번.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은 종중이 소유하는 이면은 분리과세, 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 오케이? 자, 3번.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분리죠. 공장이 어디에 있으면 읍면지역이거나 시지역 중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안에 있으면 무슨 과세한다? 분리 과세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토지는 종합 합산. 오케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몇 프로에 미달릴 때? 2%에 미달릴 때 여러분들 바닥 면적까지는 뭐라 그랬죠?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2%에 미달릴 때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바닥 면적 초과되는 것은 종합. 건물의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별도부터 가야 된다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쭉 넘어갑니다. 선생님들 17번도 보세요. 17번. 법인 소유한 농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농촌공사, 농지법인,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매립관청 맞죠? 하지만 3번에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가 된다? 종합이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20번 가볼게요. 20번. 20번 가보시면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군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로서 기준면적 1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맞죠? 법인이나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산 대상이다. 맞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모두 종합산 대상이다. 예? 틀렸어요. 네, 원칙은 맞지. 53페이지 괄호 7번 가보실래요? 자, 53페이지 괄호 7번 가보시면 괄호 7번에 동그라미 3번인데요. 여러분들, 자, 나대지예요. 나대지는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나대지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뭐가 맞아요? 종합합산이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아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말이죠. 예외적으로 산업용 나대지는 이건 뭐가 된다? 별도 합산 의제되는 거예요. 산업용 나대지는 뭐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으로 의제가 된대요. 그럼 어떤 산업용 나대지냐? 거기 봤더니 여러분들, 자, 차고용 토지 있죠? 어디 한지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주차장, 부설 주차장용 토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야외 전시장용 토지 있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하실래요?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뭐가 필요한 산업이에요? 얘네들은 건물이 필요 없고 토지가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토지가 필요한 산업은 건물이 필요 없는 산업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든 나대지 또는 건물가액 등이 미달하는 토지라도 이건 무조건 무슨 것을 하겠다? 별도 합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 터미널용 토지도 뭐가 필요한 산업이죠? 토지가 필요한 산업이야. 주차장 시설하고 똑같은 거잖아. 차고용 토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터미널용 토지는 다 뭐가 됐어야 돼? 분리, 과세가 됐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학원 옆에 바로 터미널 있고 바로 옆에 평택역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부산 가려고 하면 지제역 가서 KTX 타겠습니까? 여기서 버스 타고 가겠습니까? 예? KTX 타고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요즘에 터미널 산업이 만성적자예요. 평택역도 진짜 언제적 평택역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택 그 터미널 자체가 만성적자인 상태에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종부세인데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안 내요.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은 종부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미널이 만성적자인데 똑같이 별도 합산으로 과세해버리면 종부세까지 내야 된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는 정책적으로만큼은 무슨 과세한다? 분리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3번. 여러분들 상업용 건축물 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하는 건 볼 거 없죠? 기준 면적 초과되는 건 볼 거 없죠? 뭐가 돼야 돼요? 종합이 돼요. 기준 면적 초과되는 건 종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상업용 건물 가액이 부속 토지 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가당 면적의 토지는 뭐가 된다? 별도.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라고 했죠? 바닥 면적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아셨죠? 좀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요약집 29페이지까지 가볼게요. 아니 요약집이 아니라 문제집 91페이지 29번까지 가볼게요. 29번. 다음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 사실상 취득가로 한다. 여러분들 이런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재산세는 장부가액이나 사실상가액이나 신고가액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죠.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으로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예? 이 니은번 보시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의가액의 70%를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네. 개인 소유주택은 과세기준 현재 개별주택가액의 60% 곱하기 구한으로 한다. 맞죠? 공정시장가액이 건물일 때는 70, 주택일 때는 60이잖아요. 법인 소유의 재산은 법인장부 이미 아웃이라니까 법인장부 가액을 아웃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미음번 별장인 주택도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뭐한다? 산출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이 정도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것들 보시면 되겠고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른 것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까지 했어요. 토지까지 했고 건물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요약집 어디냐면 50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0페이지 주택이에요. 주택. 이 주택만 마무리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세율은요. 일반 주택은 0.1에서 0.4예요. 예? 이에서 뭐에 대해서는? 별장은 4%고요. 오케이? 자, 주택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주택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자, 보시면, 근데 아까 제가 사치성 재산할 때, 예? 이게 별장 등하고 고급주택하고 비교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2%에 4배 썼던 거 기억나시죠? 중과세 4배 썼잖아요. 응? 입에서 어디에서는? 등록면허세는 안 됐었죠. 어디에서는? 재산세에서는 별장 등에 대해서는 4%, 고급 선박은 5%예요. 고급 주택은 이게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역시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급 주택을 별장 등으로 보아 중과세를 하게 되면 종부세를 과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은 별장 등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일반 주택 등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또 해줄래요? 만약에 1인이 수개의 주택을 보유시에도 여러분들이 평택시에 집이 2개 있어. 그럼 재산세는 주택별로 재산세를 내야 돼요? 주택가액을 합산해야 돼요? 예? 주택의 가액을 안 씁니다. 누진세율이잖아. 누진세율이면 여러 개 주택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택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그냥 주택별로 주택 개별 과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이 문제거든요. 이런 다가구 주택이 여러분들 어디에서는 다가구 주택이 건축법에서는 당연히 전체가 단독이겠지만 어디에서는 재산세, 취득세에서는 이거를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각각을 뭘로 본다고요?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래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3개층이 있다고 한다면 얘 1억, 얘 1억, 얘 1억이면 3억으로 과세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금이 많아지잖아. 여기 과세, 여기 과세, 여기 과세 이렇게 과세해야지. 왜? 무슨 세율이니까? 누진세율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은 말이죠.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아니라 겸용주택. 자, 여러분들 취득세는 어떻게 봤었죠? 취득세에서 겸용주택은 어떻게 봤었지?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봤죠? 네. 취득세에서 주택이고 아닌고의 차이가 뭐가 있지? 세율. 유상취득일 때 4%지만 주택일 때는 1%, 2%, 3%였잖아요. 맞죠? 그럼 재산세에서는 한 동의 겸용주택일 수 있고 1구가 겸용주택일 수 있죠. 그래서 한 동의 겸용주택이면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오케이? 한 동. 그럼 한 구가 겸용주택이래.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그럼 여기서 포인트예요. 여기서 한 동의 개념과 한 구의 개념이 뭐지? 네? 그게 헷갈려요? 네. 1층,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야. 이건 한 동의 겸용주택인 거죠. 아셨죠? 한 동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럼 한 구는 뭐야, 그러면? 그렇지. 근데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문방구에 보면 저 안쪽에 내실이 있고, 응? 그 앞에 물건을 팔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주거 형태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엔 그런 형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있는데 내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가 주택이고 일부가 상가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럴 때는 주거용 면적이 그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라면 전부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한 동과 한 구의 개념 아시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한 동은 소유의 개념으로서 판단하면 되고요. 한 구는 점유의 개념으로서 주택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되게 중요해요. 또한 주택은 민법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에 좀 반대야. 반대라기보다는 좀 달라. 민법의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와 지상 정착물이지만 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토지 건물이 아닌 주택으로 다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주택은 토지 가액 따로 건물 가액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가액으로서 평가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38번 93페이지 38번 볼게요. (93페이지) 38번 재산세, 주택에 관한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별장이 아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1에서 0.4단계입니다. 맞죠?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율 산출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이러면 재산세 부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주택액을 합산하는 게 아닙니다. 별장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 누진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급 주택 규정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맞죠?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세대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일구의 독립된 주택을 보고요.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4% 별장으로 모아서 가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시면 풀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42번 한번 볼까요? 42번. 재산세 납세무죄가 아닌 것은인데 여러분들 사실상의 소유자 맞죠? 등재된 자의 권리의 변동이 생겼을 때 누가 져야 돼요?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죠. 만약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그때는 사용자가 졌어야 되겠지. 오케이? 아까 제가 주의하라고 써놓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 꼭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49번까지 한번 갈게요. 48번, 49번 풀어볼게요. 48번, 49번. 48번. 다음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의 사실상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맞죠?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제외됩니다. 오케이? 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다면 사용자. 네 번째, 국가와 건축물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거 여전히 아직 국가 거죠? 사용권을 무상으로 보여줄 때는 매수 계약자가 져야 되죠. 국가 소유 의무로 비과세한다라고 하는 거 틀렸죠? 네. 이해하셨죠? 네. 다섯 번째,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가장 높은 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49번. 다음은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갑의 소유권 변동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죠? 갑이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면 을이 지는 거고 소유권 변동신고를 안 하면 갑이 져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토지는 상속 등기 이행 여부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땡이야. 맞죠? 신고를 하면 누가 져야 되죠?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인이 져야 되겠죠. 세 번째, 등기구상 갑 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는 갑이 사실상 종중 소유임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면 그때 누가 져야 돼요? 종중이 져야 되겠죠. 지자체와 재산세 대상 토지를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사용 수익권을 무상으로 볼 때는 매수 계약자이다. 답은 몇 번? 4번. 신탁 재산에 대해서 누가 져야 돼요? 수탁자가 져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부가와 징수 요약집 55페이지 가볼게요. 요약집 55페이지 재산세 부가와 징수 조금만. 자, 과세 기준은 언제예요? 6월 1일.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고요. 이때 고지는 언제까지 고지해야 됩니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거기 칸 안에 있어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기는 토지는 9월 16일서부터 9월 30일. 주택일 때는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이죠. 다만 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1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로 한다? 7월달에 일시 징수할 수 있고요. 건축물일 때는 7월 10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할 수 있죠. 자, 이때 자, 시장 군수는 누락 등이 수시부가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로 한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납세지는 항상 언제예요?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세부담 상환제인데
몇 프로예요? 150%죠? 하지만 주택일 때는 3억 이하는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페이지 101페이지 60번 보면 문제집 60번 보면요. 여러분들 2016년에 50만 원이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2017년에 얼마래요? 124만 원이래죠. 하지만 이게 몇 억 이하이기 때문에 6억 이하인 주택이죠. 6억 이하인 주택은 50만 원 곱하기 110%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55만 원. 그러니까 올해 124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얼마 내면 돼요? 55만 원 내면 된다고. 이걸 뭐라고 해요? 세부담 상한제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네. 55페이지, 요약집 55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소액 징수 면제, 고지서 1매당 세액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며칠, 과세기일부터 며칠이네? 10일 이내 하라고 했죠? 신고 안 해도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신고 안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것까지 교육하시면 되겠고, 자, 물납. 세액 얼마 초과해야 됩니까? 1,0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허락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평가는 과세 기준 현재 평가로 합니다. 과세 기준 현재. 분납은 얼마 초과해야 돼요? 5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분납 기간은 45일이고요. 만약에 700 분납할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500 내고 45일 이내에 200 내고 1400 분납할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700씩 분납하면 되는 거예요. 병기되는 세목, 지역자원세가 있고 지방교육세. 병기되는 세목은 지역자원세고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나머지 것들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아셨죠? 문제는 좀 푸셔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시간이 남으면 할 거고요. 우리 다다음 주에 뭐 나올 거면 양도소득세 나갈 거예요. 아셨죠?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적어도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양도소득세 154페이지 69번까지 풀어오세요. 1번부터 69번까지 아셨죠? 얼마 안 돼요. 뭐 이것도 공부하려고.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